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1년 서울에 합격한 구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서울 커트라인에서 0.64점 높게 합격을 해서 문을 닫고 합격을 한 합격자이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아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시험을 준비를 했고, 어떻게 제 슬럼프를 이겨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재수생입니다. 2020년도 대비 시험을 1차에서 불합격을 하고, 좌절감에 한 2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3월부터 다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이 1, 2월 동안 제가 휴식을 하면서 제가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나온 결론이 일단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 이 두 가지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일단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시간을 확보하자 하면서 구름이라는 캠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정도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게 문제점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1차를 공부하면서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맞지 않는 성격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이 과정에서 내가 틀린 게 뭔지를 확인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는데 초수 때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하고 내가 틀린 걸 그대로 냅둔 채로 외우고 하다 보니까 오개념이 많아지면서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 준비를 하면서는 많은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부를 월별로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 2월 달에는 푹 쉬었고 3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신희영 교수님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이미 1, 2월 동안 쌓여진 인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따라잡으면서 또 인출 연습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려고 전화 인출 스터디를 병행을 했습니다. 교수님 인강 진도에 맞춰서 내가 외우고 이거를 매일 아침 8시 반에 함께 전화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은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듣고 그 인강에 대한 목차를 작성을 해서 같이 전화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과 이 목차를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침에 책을 덮고 인출을 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덮고 인출을 하는 연습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에 가서 인출하는데 조금 덜 애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냥 그냥 책을 읽고 덮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내 말로 표현을 해보고 내가 틀린 게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상반기에 거쳤던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인출하는 연습을 충분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한두 단원씩 정해서 인출을 했고 이렇게 3, 4, 5, 6, 4개월 동안 거의 한 2회독 정도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9월 시즌이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의고사 시즌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일주일을 조금 계획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예습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풀고 인강도 들어야 되고 복습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진행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풀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날을 토요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그 주에 풀게 될 모의고사를
범위를 4등분을 시켜서 예습을 철저히 진행을 했고요.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풀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내가 풀었던 그 범위 전체를 백지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백지복습은 그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백지복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때는 그 3월부터 6월까지에 작성했던 목차를 토대로 백지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제성이 없으면 제가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 의지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인증 스터디를 들어서 매주 한 번씩 인증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화 인출 스터디도 함께 그 상반기에 진행하던 선생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공부했던 내용을 공유를 하고 이거를 전화로 인출하는 연습을 매일 아침에 1시간씩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모의고사에 나왔던 개념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스터디만 진행을 했던 게 아니라 밴드 스터디도 하나 더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그 제가 예습하는 기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습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주에 풀었던 모의고사를 또 4등분을 시켜서, 그러니까 총 23문제를 4등분을 해서 하루에 5문제 정도씩 확장해서 문제를 풀곤 했어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 약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파킨슨 약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전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간호는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서로에게 내주고 이거를 밴드 답글 형식으로 남겨서 퀴즈 풀듯이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때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가장 슬럼프가 세게 왔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보건 TO가 딱 나오고 나서 TO 대박났다 했는데 어느 지역을 써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한번 실패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는 붙어야 될 텐데 어디 지역을 써야 붙을 수 있지? 하는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느라 거의 한 일주를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같이 스터디하는 선생님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하는 선생님들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어느 지역을 써야 나에게 유리할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위안도 얻고 위로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 전화 인출 스터디를 계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5문제 밴드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사람이 5문제씩 출제를 하면 그거를 댓글의 형태로 퀴즈를 풀어서 업로드하고 인증을 하는 스터디였어요. 그러니까 총 4명의 사람들이 이걸 함께 진행을 했으니 총 20문제를 하루에 풀게 되는 스터디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사진을 공유하거나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복부검진 순서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순이라면 왜 다른 검진에서는 청진을 타진, 촉진보다 먼저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문제를 내면 그거를 적어서 사진의 형태로 인증하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간단하게 1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저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여유로운 성격이에요. 스트레스를 막 크게 받는 성격도 아니고, 만약에 오늘 공부를 못했다면 내일 하면 되지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긴 했지만 하나의 고민이 생기면 그거에 매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다른 걸로 나아가지 못하고 했는데,
이런 슬럼프를 이겨내는 거는 역시 진짜 사람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남편, 아내 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과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힘든 수험 생활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고민을 하는 거는 저는 우울감을 증폭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가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옆에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차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반을 정말 펑펑 놀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그 해방감에 미쳐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긴 했지만 그때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지는 못했고 침대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반이 지나고 그 임용고시 카페를 통해서 스터디를 하나 모집을 했었어요. 이때는 영양 선생님 1분, 보건 선생님 2분,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총 3명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도 한 달에 2주씩으로 쪼개서 첫 2주 동안에는 면접 레시피를 1회독을 하고 해당 범위의 시책을 1독하고 그리고 그 면접 레시피 책을 보시면 주제별로 맞는 기출문제가 자그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중에서 구상형 문제를 뽑아서 타이핑을 쳐오고 그거를 직접 발표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 4주로 넘어가서는 이제 제가 서울시를 쳤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맞는 시책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모든 답변에 시책을 적어도 한 가지씩 녹여서 답변하기 등과 같은 연습을 진행을 해서 12월 동안의 스터디는 이렇게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공부가 잘 되지 않았어요.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열심히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를 철저히 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면접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하면서 감을 잡기 위한 연습으로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1월달 스터디를 진행할 때에는 총 스터디를 4개를 진행을 했었네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스터디는 제가 아까 12월 달에서 말씀드린 스터디를 쭉 이어서 하나 했었어요. 주 4회를 진행을 했었고 한 번 진행할 때마다 서울시형 문제를 2세트씩 답변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구상형 하나, 구상형 둘, 그리고 추가 문제, 즉답형 추가 문제 이 형태로 5문제를 매일 2세트씩 말하는 연습을 했었고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할 때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는 했습니다. 이때 제가 발표할 때 습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눈을 정말 많이 깜빡이더라고요. 거의 1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건 결국 고치지 못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그 답변했던 주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주제들이 있으면 이거를 다양한 EBS 다큐멘터리나 혹은 행복한 교육, 서울시 잡지 등을 확인을 해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려고 단권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1월 달부터. 제가 이때 단권화 했던 내용 중에 정의로운 차등에 대해 좀 답변하는 게 어려워서 서울시 희망교실 매뉴얼을 확인하고 그거를 단권화시킨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서울시 희망교실 매뉴얼 맨 끝에 보시면 Q&A가 있거든요. 그 Q&A에 그 희망교실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답변하신 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단권화 시킨 이후에. 근데 그게 그대로 서울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매뉴얼을 보고 그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면 어디에도
내 답변을 녹여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권화하는 과정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터디로는 매일 다른 서울시 교사실 선생님과 짝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전화로. 이때에는 보건을 응시하시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보건 과목과 관련해서 전공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응급 과목과 관련해가지고 응급 상황을 어떻게 처치하는지, 뭐 프라이스 처치가 뭔지, 소아청소년 골절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그대로 서울시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터디로는 보건 아이디어 공유 밴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거는 다른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 시책과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정책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 과목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네 번째 스터디는 번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거는 일회성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 번개 스터디를 통해서 내 역량을 끌어올린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준비해 왔구나, 나 나쁘지 않게 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개 스터디는 모든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면접을 하고 있는지 매일 같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내 수준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의지력이 정말 약하고 계획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로 어쨌든 강제성을 주고 나를 어떻게든 끌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내 단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나랑 맞는 공부 방법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공부 방법을 바꾸려고 하시다가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잘 바뀌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공부 방법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탐색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합격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